그날 졸업식 후 집으로 돌아와 등록금 영수증을 들여다보니 내 이름이 아닌 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등록금까지 우리가 냈다. 감사해야지 라고 웃으며 말하던 부모님의 그 말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폭탄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4년간의 대학 생활,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며 버텨온 그 모든 노력들이 부모님의 한마디로 무의미해졌다. 감사해야지. 그 말은 내 귀에 메아리치며 분노를 불꽃처럼 키웠다. 왜 나를 속였을까? 왜 내 꿈을 이용해 동생을 위한 재물을 만들었을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 속 내 모습을 노려보았다. 피곤한 눈, 지친 어깨. 이 모든 게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 웃기지 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어머니는 전업주부.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별이 뿌리 깊었다. 동생 지훈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총애를 받았다. 남자아이니까, 후계자니까. 나는 그냥 큰딸일 뿐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따내 대학에 갔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부모님은 내가 독립적이어서 다행이야 라고 칭찬했지만 이제 보니 그건 동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을 핑계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대학 입학식 날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바빠서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로 끝. 대신 동생의 과외비를 위해 돈을 썼을 테지. 등록금은 내가 장학금으로 해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냈다고 하는 거지? 영수증을 다시 확인했다. 내 이름이 지워지고 동생의 이름이 적힌 흔적이 보였다. 위조. 아니, 그건 부모님의 손길이었다. 그들은 내 등록금을 동생의 것으로 바꿔 세금 혜택을 받았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모님 앞에 섰다. 설명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갑게, 단호하게.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웃었다. 뭐가? 내가 대학 다닌 건 우리 덕분이잖아. 감사할 줄 알아.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오며 제가 왜 이래? 가족끼리 왜 그래? 라고 말했다.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영수증을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제 이름이 아니에요. 지훈이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왜요? 부모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회복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가족 전체를 위한 거야? 내 동생이 성공해야 집안이 산다. 아버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쓰디쓴 웃음. 그럼 저는 그냥 도구예요? 그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물었다. 왜 저를 속였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강하니까 라고 말했다. 사랑. 그건 핑계였다. 내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강하니까 그 말은 나를 더 짓밟은 칼이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서며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나는 복수할 거야. 부모님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낼 거야. 서울의 거리는 바빴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있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어릴 적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거였다. 부모님은 나에게 언니답게 양보해라 라고 했다. 장난감, 옷, 심지어 사랑까지. 나는 항상 양보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착취였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아야 해. 등록금 관련 서류, 은행 기록. 부모님의 회계장부를 볼 수 있을까?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으니 접근할 수 있을지도. 하지만 위험하다. 만약 들키면?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그래도 멈출 수 없다. 이 분노를 풀어야 해.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차렸다. 동생 지훈이는 게임을 하며 웃고 있었다. 언니,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지훈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가짜 미소.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도 알게 될 거야. 부모님의 진짜 얼굴을.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서랍을 뒤지며 서류를 찾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만약 들키면? 하지만 운이 좋았다. 등록금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 내 이름이 지워진 흔적, 동생의 이름으로 바뀐 기록, 세금 환급 서류까지. 이건 증거야. 사진을 찍고 복사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 이건 가족 사기예요. 내가 물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는 회색 지대지만 도덕적으로는 문제예요. 소송할 수 있어요. 소송. 부모님을 상대로.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해야 해. 이 아픔을 끝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왔다. 빗속에서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가족일까? 하지만 울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강해질 거야? 부모님의 미소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할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내 손에 쥔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다. 소송을 준비하라는 말, 이 부모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의문이 솟구쳤다. 하지만 그 미소, 그 감사해야지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결의가 단단해졌다.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다.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과정이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왜 그렇게 나갔어? 걱정했잖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 진심. 구분이 안 갔다. 미안해요. 그냥 화가 나서 나는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들이 미안해야지라고 외쳤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다. 요즘 일은 어때? 회사에서 잘하고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한 지 1년. 마케팅팀 직원으로. 하지만 이제 그 자리가 함정처럼 느껴졌다. 회사에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다. 점심시간에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파일을 검색했다. 등록금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대출 기록이 나왔다. 부모님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 동생의 유학 자금을 댔다. 충격이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지?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닦아내고 복사했다. 이 모든 게 부모님의 계획이었다. 동생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동생 지훈이를 생각하니 복잡했다. 지훈이는 모를 거야. 부모님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으니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 중인 지훈이, 부모님은 지훈이를 회사 후계자로 키우고 있었다. 나. 그냥 보조 역할. 언니, 나중에 회사 도와줄 거지? 지훈이가 웃으며 말한 적이 있다. 그때는 기뻤지만 이제는 분노가 치밀었다. 저녁에 지훈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부모님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 지훈이는 커피를 마시며 왜? 무슨 일이라고 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등록금 말야. 내가 낸 거 맞아. 지훈이는 눈을 깜박였다. 응.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그 말에 확신이 생겼다. 지훈이도 모르고 있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거 알아? 지훈이는 놀랐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서류를 보여주었다.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그날 밤 지훈이와 대화를 나누며 많은 걸 알았다. 부모님은 지훈이에게도 압박을 주고 있었다. 내가 성공해야 해. 가족의 미래야. 지훈이는 그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지훈이가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나는 지훈이를 안아주었다. 내 잘못 아니야? 부모님의 잘못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가족은 이미 깨졌다. 수리할 수 없을 만큼.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다. 증거가 충분해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소송하면 가족은 끝이라. 언론에 알려질 수도. 아버지의 회사에 타격이 갈 수도. 정말 원하는 게 이거야. 자문했다. 복수. 아니, 정의. 나를 되찾는 것.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내 컴퓨터에 부모님의 이메일이 로그인되어 있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뒤진 흔적. 아버지. 패러노이어가 시작됐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기분. 집에서도 불편했다. 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요즘 왜 그렇게 바빠? 무슨 일 있니?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일하지만 속으로는 달고 계시나? 라고 생각했다. 밤에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쏟아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동생만?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그냥 현실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이야기. 아들 선호, 딸 희생.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다. 소송 준비가 마무리됐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날 부모님과 대면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봐요. 내 말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감히 가족을 배신해. 배신? 그 단어가 웃겼다. 배신은 부모님이 먼저 하셨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날 집을 나왔다. 호텔에 묵었다. 마음이 텅 비었다. 자유. 아니, 고독. 하지만 이 고독이 나를 강하게 만들 거야. 소송 서류를 제출한 날 법원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변호사는 잘 될 거예요 라고 격려했지만 내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부모님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 이제 그걸 세상에 드러낼 때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친구 집에 머물렀다. 대학 동기 수진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수진의 물음에 나는 털어놨다. 모든 걸 수진은 충격받았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부모가. 수진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국의 만화. 가족이란 이름으로. 뉴스에 소송 소식이 나왔다. 작은 기사지만 아버지의 회사에 파장이 왔다. 직원들이 수근거렸다. 사장님 딸이 소송했다던데 회사에 나가니 분위기가 싸했다.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사무실로 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들어가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 망하게 할 작정이냐? 아버지의 고함에 나는 대꾸했다. 제 인생 망친 건 누구예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키워준 덕에 내가 여기 있잖아. 오 감사.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키워준 대가로 이용한 거예요. 그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미안하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가족? 그 단어가 지겹다. 나는 나갔다. 회사도 그만두었다. 자유의 대가였다. 지훈이가 연락 왔다. 언니, 부모님 상태 안 좋아. 병원에 계셔. 어머니가 쓰러졌단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내 탓인가 자책했다. 하지만 가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내가 왜 그래? 가족인데 라고 말했다. 가족. 또 그 말 가족이라서 더 아파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그 전까지 나는 혼자였다. 카페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다. 이 소송으로 뭐가 변할까? 돈. 아니, 인정. 부모님이 잘못했다는 인정. 하지만 부모님은 변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화해하자는 제안이 왔다. 돈으로. 웃겼다. 돈이 아니에요. 진심 사과예요. 재판 전날 지훈이와 만났다. 언니, 그만해. 가족 파탄 나.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미 파탄 났어. 내가 모를 뿐. 나는 말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도 후회해. 나 때문에 미안해하셔. 그 말에 나는 물었다. 너는? 내 인생은. 지훈이는 침묵했다. 지훈이도 피해자였다.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린. 재판 당일 법정은 차가웠다. 부모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등록금 위조, 대출 사기.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변호사는 가족 간 오해라고 주장했다. 오해. 그 말에 나는 증언대에 섰다. 오해가 아니에요. 배신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이용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판결은 유죄. 벌금과 배상.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표정이었다. 후회. 아니, 분노. 아버지는 내가 만족하냐? 라고 속삭였다. 만족. 아니, 슬픔이었다. 재판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새 출발.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밤마다 생각했다. 가족의 사랑이 왜 왜곡됐을까? 수진이가 연락 왔다. 잘 지내? 소송 끝났으니 이제 행복해져. 행복. 아직 멀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부산 바다를 보며 서 있었다. 파도가 밀려오듯 감정이 밀려왔다. 소송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제 뭐 할까? 자유가 두려웠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났지만 빈자리가 컸다. 새 직장을 찾았다. 마케팅 프리랜서. 서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며 웃었다. 가짜 웃음이 진짜가 돼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 꿈에서 부모님을 봤다. 감사해야지 라는 말에 깨어나 울었다. 지훈이가 찾아왔다. 언니, 부모님 상태 안 좋아. 아버지 회사 어려워. 소송 후유증.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내 탓인가? 물었다. 지훈이는 자니. 부모님 잘못이야. 하지만 가족이잖아. 오 가족. 그 말에 피곤했다.
가족이란 게 뭐야? 서로 상처 주는 거? 지훈이와 대화를 나누며 많은 걸 알았다. 부모님은 어린 시절 가난했다. 그래서 아들을 선호했다. 전통적 사고.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왜 못 바뀌나? 지훈이는 한숨 쉬었다. 변하려 해. 소송 후에 부모님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사과. 진심.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용서. 아직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이라는 남자. 같은 업계. 힘든 일 있었어요. 민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많아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민준은 내 이야기를 듣고 강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강하다. 부모님의 그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다. 칭찬처럼. 민준과 데이트를 시작했다. 바다를 건너 이야기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민준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도 사람인데 상처 줄 수 있어. 민준은 이해했다. 그럼 새 가족 만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아버지의 회사 파산 소식. 지훈이가 말했다. 언니, 도와줄 수 있어. 도와? 어떻게? 돈. 아니, 조언. 지훈이는 회사 재건을 원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서울로. 아버지를 만났다. 병원에서.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다. 왜 왔어요? 내가 물었다. 미안해서. 아버지는 울었다. 내 엄마랑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도 만났다. 내가 없으니 집이 텅 비었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말했다. 저도 텅 비었어요. 대화는 길었다. 과거를 털어놨다. 부모님의 고백. 우리가 무지했어. 미안해. 용서의 씨앗이 싹 텄다.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었다. 지훈이와 함께 회사 재건 계획을 세웠다. 내 마케팅 지식으로. 민준이 응원했다. 잘 될 거예요. 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새 시작. 회사 재건은 힘들었다. 채권자들, 직원들. 하지만 지훈이와 함께 버텼다. 언니 덕분이야. 지훈이의 말에 나는 웃었다. 우리 함께야. 부모님은 회복 중이었다. 병원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이었어. 아들을 통해 성공하고 싶었어. 어머니는 미안해.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늦게 알았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용서. 서서히. 민준과 관계가 깊어졌다. 결혼할래? 민준의 프러포즈. 행복했다. 하지만 부모님을 초대할까? 고민했다. 결혼식 날 부모님을 불렀다. 오셨어요. 내 말에 부모님은 울었다. 축하해. 그 미소는 진심이었다. 새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과거 상처는 남아. 가끔 생각했다. 감사해야지. 이제 그 말은 다르게 들렸다. 감사, 진짜 감사. 지훈이가 회사 CEO가 됐다. 언니, 고마워. 우리는 가족으로 돌아왔다. 치유된 가족. 결혼 후 민준과 부산에서 살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은혜 엄마처럼 강하게 키울게. 민준의 말에 웃었다. 부모님을 방문했다. 손녀예요. 부모님은 기뻐했다. 미안했던 일 잊지 마. 하지만 사랑해. 아버지의 말. 가족 모임에서 웃었다. 진짜 미소.
배신의 등록금은 과거. 이제는 용서와 성장의 이야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걸 깨달은 게 소송의 선물이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